그렉 에봇 주지사 얼굴 기억하시죠? 텍사스주의 주지사인데 뉴욕 시장 그리고 워싱턴 DC 시장을 텍사스에 초대한다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냥 말로 언론 앞에서 한 얘기가 아니고요. 공식으로 초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어제 보냈고요. 이 에릭 아담스하고 그다음에 뮤리엘 바우저 DC 시장 이 두 명의 시장한테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낸 이유는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겠죠. 저희가 얼마 전에 보도해드렸는데 바우저 워싱턴 시장이 지금 뭐 백악관에 들어가서 바이든하고 면담을 하고 그리고 국방부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워싱턴 DC에 주 방위군을 보내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워싱턴 DC에 주 방위군을 보내달라라는 요청이 들어가면 그걸 보내준다 안 보내준다라는 결정은 대통령이 하게 돼 있습니다. 워싱턴 DC는 그렇습니다. 다른 데들은 다 주지사가 결정할 수 있는데 워싱턴 DC는 대통령이 그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미 대통령을 만나고 와서 그런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청을 한 거였겠죠. 결국에는 이제 주 방위군이 워싱턴 DC로 파병이 될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돼서 이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텍사스에서 이런 불법 이민자들을 버스에 태워가지고 물론 본인이 타고 싶다는 사람들만 타는 겁니다. 강제로 태우는 게 아니고요. 버스에 태워가지고 워싱턴 DC로 보내는 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워싱턴 DC 같은 경우에는 약 4,000명이 넘어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한 4,000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민들이 지금 막 좀 불안해지고 동요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주 방위군을 동원해서 이 불법 이민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달라라는 요청을 지금 백악관에 가서 하게 된 이런 상황입니다. 뉴욕은 뭐냐? 뉴욕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요청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뉴욕에도 상당히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지금 모여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 아담스 시장이 지금 이제 그와 비슷한 요청을 DC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뉴욕도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알려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에봇 주지사는 야, 니들은 겨우 하루에 100명 정도 늘어나는 거 가지고 그러느냐? 우리는 하루에 몇천 명씩 늘어난다. 불법 이민자들이. 한번 와서 봐라. 우리가 상황이 어떤가. 니들이 와서 보고도 지금 그따위 이상한 얘기들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지금 이러는 겁니다. 에봇 주지사는 당신들이 국경 지역을 방문해 하루하루 더 긴박해지는 상황을 직접 보고 이 문제가 연방정부의 즉각적인 조치가 마땅하다는 것을 깨닫는 현지 관리들과 만나기를 바란다. 현지 관리들도 연방정부에 속해 있는 현직 텍사스주 국경에서 일하고 있는 현직 관리들도 비록 본인이 연방정부 소속이긴 하지만 지금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나는 또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국경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 비참한 위기를 끝낼 것을 요청하는데 당신들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 와서 보고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고 바이든한테 가가지고 국경 다시 바로 세워야 되겠습니다라고 오히려 바이든을 좀 설득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보도해드린 대로 이미 애리조나주의 국경 장벽은 건설하던 중간중간에 이빨 빠진 군대가 4군데가 있는데 그 4군데 이빨 빠진 데를 메꾸는 장벽 건설을 하겠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죠. 그렇게 애리조나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 애리조나주에서 단 한 명이라도 민주당 표심으로 돌리기 위한 그런 안타까운 노력. 오늘 이제 애리조나주가 오늘인가요? 네. 그 하고 예비 선거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일단은 조용히 그쪽은 좀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해주자. 뭐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텍사스주는 연방정부에서 해주는 게 정말 없어서 지금 텍사스 주에서 나서서 지금 5만 가지 돈을 모으고 직접 일을 하고 뭐 이런 지금 상황에 있는 겁니다. 에봇 주지사는 서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 남쪽 국경은 건널목들이 불법으로 사람들이 넘어오는 건널목들이 계속해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나는
우리 시민들을 위협하는 불법 이민과 초국가적 범죄 활동을 예방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단념시키려고 노력하고 저지하기 위해서 전례 없는 자원을 투입했다. 텍사스는 지난 18개월 동안 크고 작은 우리 지역사회가 느끼는 파괴를 줄이기 위해서 30억 달러를 지출했다. 30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정부 예산에서 30억 달러라는 예산은 결코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아무리 텍사스가 큰 주라고는 하지만 이게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주정부 예산이라는 게 결국 어디서 나오겠느냐? 결국은 다 텍사스주 주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연방정부가 관리해 줘야 될 국경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하는 바람에 이러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센터스퀘어라는 언론 매체가 있는데요. 이 센터스퀘어에서는 에벗 주지사가 지난 18개월 동안 시행한 정책을 시행한 다른 시장이나 주지사는 없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에봇은 바이든이 자신의 일을 하고 국경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었다면 시행할 필요도 없는,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다. 바이든이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개고생을 하고 있는 거지, 바이든이 잘했더라면 에봇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이유가 없는 거였다는 거죠. 아직 이 두 시장은 에봇 주지사의 초청에 이렇다 저렇다 지금 응답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백악관의 캐린 장피에르 대변인은 지난주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버스 운행 계획이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불법 이민자들을 버스에 태워가지고 워싱턴 DC로 보내는 게 지금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본인들이 말하는 수치스러운 일을 하게끔 만든 원인 제공자인 바이든한테는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공화당원들이 하는 일, 그들이 그 과정에서 개입하고 이민자들을 정치적 볼모로 사용하는 방식은 잘못됐다라고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야기를 하는데, 장피에르 대변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듣는 공화당원들은 되게 서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민자들을 정치적 볼모로 삼았다는 표현, 이거 함부로 해도 되는 것이냐. 왜냐하면 난민을 정치적 볼모로 삼았던 게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정치적 볼모 잘 하면서, 잘 잡으면서, 걸핏하면 그러면서 공화당 보고 지금 뒤치다꺼리하고 있는 공화당한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는 게 합당한 건 아니죠, 사실은. 장피에르 대변인은 사람들을 대도시로 보내는 에봇은 고의적이고 그들을 정치적 요점으로 이용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케이. 정해진 과정이 있고 우리는 그 과정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해진 과정은 법을 이야기하는 것일 때 이 법대로 안 하고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법대로 했으면은 지금 추방해야 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건데, 이 법을 재해석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 기존에 있는 법들을 다 재해석해서 그들을 최대한 지금 미국 땅에 남아있게끔 지침들을 다 바꿔놓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전에 하고 있던 법대로 다 처리를 했더라면 이렇게 국경을 넘어오겠다라는 불법 이민자 숫자가 급증할 이유가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순전히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허튼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정해진 과정이 있는데 과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에봇 주지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진짜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갑갑하게 짝이 없습니다. 에봇 주지사는 불행하게도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보더 차르가 누구냐면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죠. 국경 문제 해결하라고 바이든이 부통령한테 이름을 해주었으니까. 그런데 해리스가 과연 그걸 제대로 처리를 했느냐? 제대로 처리 못했죠. 그들이 만들어낸 위기에 대해 의도적으로 무시한 채 이 위기를 보는 것을 거부했다. 지금 제발 국경 좀 와달라고 부통령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달렸습니까? 민주당 의원들까지도 국경에 방문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문제가 많은 유마 지역이라든가 어디죠? 그란데 델 리오 그란데 이런 지역들은 방문을 안 하고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엉뚱한 지역에 방문해서 그냥 잠깐 돌아보고서는 가버리는, 그리고서 자기 할 일 다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한심하게 짝이 없다.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최근 남부 국경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에봇 주지사는 여러분 둘 다 증명하듯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여러분은 바로 이 둘 시장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불법 이민자 몇천 명 생기니까 어떠냐 이겁니다. 어떠냐. 좀 피부에 와닿냐. 불법 이민자들이 늘어난다는 게 어떤 건지 당신들 지금 피부에 와닿느냐. 지금 텍사스, 애리조나 이런 데 뉴멕시코도 마찬가지지만 국경 지역 근처에 있는 도시들 가보면은 고속버스 터미널, 공항 이런 데 불법 이민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그냥 밤새 자기도 하고 홈리스들처럼. 그러니까 이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은 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살겠다, 열심히 일해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100%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상당수가, 적지 않은 숫자가 마약 카르텔과 연결이 되어져 있고 인신매매자들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국경이 무너지면서 마약류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정말 미국인들을 다 죽이고도 남을 정도의 마약이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마약 유통이 굉장히 크게 늘어난 그런 상황에 있다.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내에 고질적으로 인신매매 문제가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 인신매매 문제를 척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법집행관들이 애써서 싸우고 있고, 각 주에 있는 주지사 영부인들이 어떻게 해서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내에서 인신매매 문제에 쉽게 근절되지가 않습니다. 워낙 땅덩어리가 넓고 비리에 비리가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정말 그들만의 카르텔들을 만들고 인신매매, 성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멕시코부터 해가지고 이쪽 남미 지역에 있던 그런 불법 조직들의 조직원들이 다 넘어오면서 오히려 미국 내에 이런 마약 문제, 인신매매 문제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해져 가는 것을 지금 보고 있다. 단순하게 그냥 일거리 찾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이면 이렇게까지 목소리 높이고 막 화를 내거나 할 것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개미시장 사람들 새벽에 주유소 근처에 개미시장 모여가지고 픽업 트럭 가지고 가서 야, 오늘 일할 사람 일당 100불 줄게 타. 이렇게 하는 그런 불법 체류자들이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 수준을 상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정부가. 이 두 시장이 과연 텍사스를 방문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